일반적으로 썼던 그 방향 말고 네. 앵귤러에서 하는 방법만 보여주세요. URL 래핑하는. 아, 네. 그 제가 이제 기존에 다른 분들께서는 이제 컨트롤러에서 불러오는 방법을 선택하셨을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앵귤러 방식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페이지 안에서 이제 페이지 앵귤러에서 이거 불러오는 거에 실패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앵귤러 방식대로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수정하기를 눌렀을 때 지금 뷰 페이지는 따로 만들어진 것이 없지만 앵귤러로 인해 앵귤러로 인해 땡겨온 데이터 값들은 여기에 다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네네. 뒤에 그 추석 달려있고 그 맨 뒤에. 지금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 같은 F12를 눌렀을 때 이제 이 조회 버튼이 앵귤러로 땡겨온 데이터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는 곳이고 이것을 눌렀을 때는 앵귤러 데이터 값이 잘 넘어옵니다. 근데 아직 뷰 페이지를 못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 합치는 부분이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어서 그거에 앵귤러 부분을 이제 데이터 값을 불러오는 것에 대해 실패하였습니다. 이거 왜 연결 안 되지? 그거 컨트롤러에 그거 밑에 거 주소 해제하면 뷰 아마 다 이동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위에 두 개 앵귤러로 해당 데이터가 조회하는 안 됐는데 밑에 있는 걸로 뷰만 지금 넘어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코드를 두 개를 같이 쓴 것 같고. 이렇게 하기가 잠시만요. 맨 뒤에 그거 화살표랑 그거 추석하는 부분 있죠. 네, 이 부분 그거 말씀입니까? 삭제하고 밑에도 추석 해버리세요. 수정하고. 뒤에도 그거. 예. 그리고 저장하고 하면 그나마 넘어갈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눌렀을 때 뷰 페이지는 넘어가고 앵귤러 데이터로 이제 값은 넘어갑니다. 네. 조회 왜 안 되지? 그 나중에 리스타트 하면 될 거니까. 네. STS 가서 그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컨트롤 한번 보여주세요. 뷰 컨트롤러, 앵귤러 컨트롤러. 앵귤러 쪽 컨트롤러. 네, 앵귤러 컨트롤러에서 네. 그 부분에서 아마 URL 래핑 주소로 가는 방식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부분 네. 잠시만요. 네, 조회 부분 이쪽 부분이고 네. 눌렀을 때 지금 ID 값 불러와 가지고 이제 유지시키고 리드 아티클. 네, 이쪽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콘솔 로그 테스트 1이랑 테스트 2를 이렇게 콘솔로 찍어 보려고 제가 했었고 그거를 콘솔로 한번 찍어 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이제 이렇게 눌렀을 때 이제 콘솔로 작동하는 것까지는 확인되었습니다. 테스트 1이랑 테스트 2, 333 이렇게 뜨는 것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 네, 끝났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박영주입니다. 일단은 저는 회원관리 JPA로 좀 구현을 했었는데 일단은 어제 전체적인 기능은 다 설명드렸고
오늘은 그 제가 어제 설명했던 것 중에서 로그인 쪽에 제가 중간에 놓쳤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것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로그인 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희 컨트롤러, 그 다음에 엔티티고 서비스, 멤버 서비스나 일단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 뷰는 일단은 기존으로 쓸 수 있는 일단은 여기서 네, 로그인 페이지고요. 이건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 크롬 설정입니다. 네. 그렇고 이제 기본적으로 형태는 저희가 다른 건 없고 그냥 이제 로그인 폼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100번 라인부터 128번 라인까지 여기서 이제 아이디로 이름을 처음에 이제 아이디랑 이름 지정하고 옆에서 이제 만약에 이거는 쿠키, 그러니까 쿠키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로그인 할 때 이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 체크박스 체크를 하게 되면 다음번 로그인을 할 때 쿠키에서 아이디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만약에 쿠키 아이디 값이 있으면 불러오는 방식이고요. 없으면은 빈칸으로 나오고요. 그렇고 이제 밑에는 패스워드고요. 그 아래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체크박스입니다. 이게 인풋 타입 체크박스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불린으로 이제 true false로만 입력 전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 체크가 되면은 다음번 로그인할 때 아이디를 불러올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요. 그 밑에 로그인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가 있고 그 아래 이제 로그인이랑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여기 밑에 로그인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로그인은 그냥 버튼으로만, 아이디는 로그인 버튼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좀 특이한 게 이제 온클릭으로 뭔가 작동되는 게 없죠. 이런 거 어떻게 이걸 버튼 사실 클릭하게 되면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회원가입은 이제 롱클릭했을 때 무비의 조인으로 이제 저희가 회원가입하는 페이지 JPS 페이지 이름이 조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무비라는 폴더 안에 무비라는 폴더가 아니라 여기 멤버 컨트롤러를 이 컨트롤러가 아니구나. 여기죠. 멤버 컨트롤러에 이제 무비라는 매핑이 되어 있는 이 컨트롤러 밑에서 조인이라는 요걸로 해서 멤버라는 폴더 안에 조인이라는 JSP 뷰 페이지를 부르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부르는 거고요. 네, 끝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각자 이 빈칸에 파라미터 값을 저희가 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로그인을 하는 방식이 이제 처음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재밌어서 요거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요게 뭐냐면 이게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로그인 버튼을 누르는 방식, 두 번째는 비밀번호 이 칸에서 엔터를 누르면서 로그인을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방식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인 페이지를 들어가고요. 엔터를 클릭하면 어떻게 이게 바로 로그인이 되는가 라는 걸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그 인풋 타입의 패스워드로 되어 있는 인풋 객체 요소고요. 요소 여기다가 이제 on key down이라는 이 속성을 이제 입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바스크립트에 만약 if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건데 이 키코드가 1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3은 엔터를 뜻합니다. 저희가 키보드 자판에 칠 때 사실은 저희는 이 글씨를 보면서 이 글씨가 입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컴퓨터에서 받을 때는 이게 키코드라는 코드가 이제 1번부터 몇 번까지 되어 있어서 그 코드를 입력이 되면 그게 컴퓨터는 글씨로 표현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키코드 13 이게 엔터 키가 입력이 되게 되면 이게 엔터 키라는 이 함수를 이제 펑션을 출력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방식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엔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엔터 키라는 함수를 부르게 되겠죠.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뷰 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펑션인데 이거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이벤트의 키 코드가 13이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그인 버튼이라는 게 뭐냐면 로그인 버튼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버튼이 뭐냐면 이겁니다. 로그인 버튼. 이 버튼이 그냥 있는데 이 버튼이 만약에 클릭을 당하게 되면 이거를 불러온다라는 뜻입니다. 당하게 되면은 뭔가 함수를 불러온다는 건데 이 함수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 펑션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로그인 버튼이라는 게 있고 점 클릭해서 펑션 이게 만약에 로그인 버튼이라는 게 클릭을 당하게 되면 이 아래 이제 정의된 함수를 이제 작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버튼이 그냥 온클릭이 없어도 이 클릭이라는 이 뭐라고 할까요? 메서드라고 할까요? 이걸로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패스워드에서 엔터를 쳐도 결국은 이 함수를 불러오는 거고 로그인 버튼 결국은 로그인 버튼을 누르는 걸로 해서 이 함수를 불러오는 겁니다. 네,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불러오는데 이 함수가 뭐냐? 요거는 이제 설명드리면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비동기식으로 이제 저희가 파라미터 그러니까 인풋 타입에 입력을 했던 이 아이디랑 패스워드의 이 값을 서버에 먼저 던져서 데이터를 먼저 던져서 서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사용자가 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회원이 있다고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값을 먼저 검증해줘 라고 서버에다 얘기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동기 방식인 이유가 먼저 이제 로그인을 해서 그 다음 페이지 로그인이 끝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거를 그 전에 그 비동기 방식으로 검증을 하는 거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먼저 비동기로 검증을 해서 OK가 되면 그때 로그인 페이지를 OK 해서 넘어가는 뭐 그런 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전역 변수로 뭐 ID CK라고 되어 있는데 뭐 ID 체크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F라는 전역 변수에 이 뷰 페이지 안에 마이폼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폼이죠. 이 마이폼. 이게 어디서 있냐면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서부터 그냥 ID 비밀번호 여기 들어가 있는 파라미터 값들을 이제 여기다가 F라는 전역 변수에다 담습니다. 여기죠. 담습니다. 담고 밑에 이제 그러면 이게 로그인 버튼이 클릭을 당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OBJ라는 이름으로 전역 변수를 만들고 이제 오브젝트 타입으로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obj.id라고 하면은 오브젝트라는 자바로 치면 클래스에 id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id의 네임 속성이 id 파라미터 값을 밸류를 가지고 와서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id를 넣고 그다음에 패스워드를 넣고 그렇게 넣어주고 보시면 obj라는 이 전역 변수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거는 이제 그 포맷 값을 이제 제이슨 형태로 변환하는 거죠. 키 밸류로. id는 이런 거죠. id는 lsy123 비밀번호는 여기 적혀 있는 비밀번호 이렇게 해서 키 밸류를 매핑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제이슨 형식으로. 그 제이슨 형식으로 받아서 이름을 제이슨 데이터 언더바 데이터라고 정해주고 그 뒤에 이제 AJAX로 비동기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좀 재밌는 게 그 전에 이제 밑에 보시면 비포 샌드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 보내기 전에 비포 샌드라고 해서 쇼 리퀘스트 이 함수를 또 실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쇼 리퀘스트를 실행한다 이게 뭐냐면 밑에 보시면 딱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쇼 리퀘스트라는 이름의 함수입니다. 요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또 id에다가 id를 집어넣죠. 근데 여기서는 트림을 하나 썼습니다. 트림이 뭐냐면은 이제 스페이스바 그 파라미터 그 인자 요 안에 스페이스가 돼 있다. 이거를 지워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렇게 해서 id에 집어넣고 패스에 집어넣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만약에 id가 없다. id가 빈칸이다. 그러면 id를 입력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id를 입력했는지 비밀번호를 입력했는지 이걸 확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이게 뭐냐면 id라는 네임을 가진 속성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여드리면 이걸 제가 안 적었어요. 그리고 제 비밀번호에다가 이제 커서를 둡니다. 그래놓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아까 여기 알람창 id를 입력해 주세요가 뜨죠. 그 다음에 확인을 하면 이게 다시 id로 커서가 하게 돼요. 그게 이제 포커스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펄스를 리턴하게 되는데 이거를 펄스를 리턴 안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AJAX 비동기 방식이 진행이 돼 버립니다. 근데 결국은 없는 아이디니까 그거는 실패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 뒤에 함수 작동을 멈추기 위해서 펄스를 네. 그 승인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아. 이거 조금 이게 보여드릴게요. 네. 아직 이거였죠. 여기였죠. 네.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 동일하게 이제 뭐 비밀번호가 없으면 패스워드에 포커스를 걸어주고 펄스를 해서 여기서 이제 비포 샌드에서 쇼 리퀘스트에서 펄스가 걸리면 이 AJAX를 작동 안 하고 끝나게 되고요. 만약에 근데 뭐 다 입력을 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비동기 방식 AJAX 형식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서버 단에. 그럼 여기 보시면은 뭐 타입은 포스트 타입이고 데이터는 제이슨 데이터 아까 이름 적어놨던 여기 위에 있었죠. 제이슨 데이터 이거를 데이터를 넘기게 되고 URL을 로그인 AJAX라고 해놨는데 로그인 AJAX는 어디 있냐? 여기 멤버 컨트롤러에 보시면 네. 여기에 이제 컨트롤러에 로그인 AJAX라는 매핑으로 되어 있는 이 함수를 불러오게 되고요. 이 함수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함수를 불러오게 되는데 그럼 일단 제이슨 데이터는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담겨 있으니 아이디 패스워드를 받아서 그걸로 이제 보시면 일단은 먼저 뭐 카운트를 0으로 먼저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매핑으로 해서 그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네. 그 카운트에다가 멤버 서비스.멤버 로그인 DTO를 이게 넣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멤버 DTO 형식의 변수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마이바티스로 지정이 된 함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잠깐 내려가서 여기 매퍼죠. 네, 매퍼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멤버 로그인 여기서 보면 select count from movie member라고 돼서 이게 movie member라는 테이블에 ID가 있고 패스워드가 이런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느냐 그런 세달라라는 SQL 문의를 이제 오라클 DB에 날리게 되고요. DB 서버에 날리게 되고 서버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이 ID랑 패스워드가 다 있는 데이터가 몇 개다라는 게 나오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무조건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다르면은 일단은 저희가 아까 그 뭐라 하지 유효성 검사에서 다 걸리게 되기 때문에 제가 회원 가입할 때 걸리게 돼 있어서 그다음에 그렇게 되고 그럼 무조건 1이 들어가게 될 건데 사실 이게 왜 0이 돼 있냐 만약 없으면은 이제 0이 또 들어가겠죠. 0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그 회원 가입을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서버에 던져줬으면 서버는 그 데이터가 이 사람이 우리한테 먼저 가입을 돼 있던 사람이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확인을 하는 게 몇 개 있냐 그런 방식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ID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몇 줄이 있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카운트에 이거를 DTO에다가 이제 뭐 하나 1이 담기겠죠. 1을 담아서 또 CNT라는 이름으로 매핑을 걸어주고 그러면 이제 이 매핑 걸어준 이 데이터를 CNT에 그러면은 이제 키랑 밸류 값이 뭐 이렇게 되겠죠. CNT, 뭐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매핑 돼 있는 이 값을 다시 리턴을 해줍니다. 리턴을 해서 그러면은 이게 여기로 넘어가야 되죠. 넘어가서 그럼 이제 아까 데이터에 CNT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게 0이다. 그러면은 ID가 데이터베이스에 없다는 뜻이죠. 그럼 ID 또는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라고 해서 ID로 포커스를 맞춰주고 아니다. 그럼 뭐 무조건 1이겠죠 아마. 1이니까 그러면 로그인 성공을 하고 ID CK를 1로 바꾸는데 이거 사실 별로 의미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는 얘는 그냥 1만 하고 그냥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뭐 어디 검증하다가 만드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만든 함수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를 제가 이제 읽고 이해를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했고 이제 send it이라는 함수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 보게 되면 잠깐 크게 볼게요. 위에 있죠. send it.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다큐멘트에 myform이라는 이게 폼 아까 10줄 남짓하는 폼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 F에 담아서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로컬 호스트 그거죠. 스트링으로 지정된 이제 CP라는 변수를 또 지정해서 이거는 이제 JSTL로 get context pass라는 요 기능을 이용해서 이게 뭐냐면 여기가 저희가 이제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서버 포트 이름을 서버 포트 넘버를 구합니다. 이 서버 포트 넘버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넘버가 여기 들어가서 여기 넘버를 그대로 여기에 넣어주고 다시 그러면은 무비 슬래시 무비 그 다음에 로그인 OK로 매핑이 된 컨트롤러 기능으로 다시 보내주겠죠. 그럼 컨트롤러 기능 로그인 OK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자 로그인 OK가 네 여기 있습니다. 로그인 OK고요. 보게 되면은 이것도 사실은 마이바티스긴 한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뭐 모델 앤 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모델 앤 뷰 형식으로 MAV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거기다가 이제 스트링 형태로 ID를 하나 만들어서 또 파라미터 중에 ID라는 파라미터를 또 불러옵니다. 그 뷰에서 갖다 준 정보로. 그럼 그거를 다시 ID라는 스트링 변수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보시면은 그 ID 변수에 집어진 ID 아까 LSY 1, 2, 3이겠죠. 그거를 get read data라고 해서 서비스에 지정이 된 이 함수 get read data 요것도 사실은 이제 get read data라고 해서 여기에 마이바티스로 다 저희가 SQL 문이 등록이 되어 있는 이걸 이 쿼리 문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오게 돼서 그러면은 다시 DTO 멤버 DTO 형식으로 설정이 된 소문자 DTO 변수에다 담고 그럼 그걸 다시 이제 세션에다가 set attribution 함수를 이용해서 customer info라는 이름의 이제 객체를 DTO 이 담긴 데이터를 다시 담는 거죠. 이렇게 담아주게 되고 밑에는 remember ID 이게 체크박스입니다. if 가로 열고 remember ID만 돼 있으면 이게 만약에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별하게 되는데 이게 참이면 이제 쿠키에다가 이제 id라는 이름으로 쿠키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여기 아까 받아왔던 스트링 id 있죠. 이 스트링 id를 또 집어넣습니다. 그럼 쿠키에다가 쿠키 안에 id라는 이름으로 이제 id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60 곱하기 60 요거는 초기준으로 이제 1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쿠키에 저장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폰스에서 쿠키에 저장을 해주고 아니면은 그냥 쿠키 삭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는 if는 뭐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바로 이제 넘어가게 그 쿠키 삭제하고 넘어가게 되고 세션에 저장을 했으니까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제 뷰 네임을 이제 저희는 메인 페이지를 그냥 슬래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는 슬래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러면은 이제 저희가 또 로그인 OK까지 했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서밋해서 빠져나오고 이 send it이라는 함수를 빠져나오고 그러면 여기 밑에 아까 send it을 불렀었는데 이것도 빠져나오게 되고 해서 결국은 이제 로그인이 저희가 여기 들어가 있었던 이 슬래시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조금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그냥 로그인 하게 되면 바로 로그인 될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 성공이라는 창이 이게 어디에서 뜨게 되냐면 여기 뜨죠. 여기 AJAX에서 검사를 해서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ID를 있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ID가 여기에 있었어요. 사실 미리 만들어 놓은 ID가 그래서 이 ID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비동기 방식으로 검증을 했고 확인해서 로그인 성공이라고 뜨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알림 창을 누르게 되면은 아까 슬래시로 지정되어 있던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로그인 기능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혹시
저는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혹시 정확한 식으로 유려하게 술술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특별했던 이슈나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기능에서 제가 건드린 거는 몇 개 없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완성되어 있던 기능을 제가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자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만든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거를 만들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기존적으로 한 3,400줄 되는 이거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도 좀 눈이 아팠지만 저는 좀 내심 좋았던 게 이게 써먹을 수 있는 게 엄청 많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찾다 보니까 이런 기능을 찾아서 요 기능을 제가 공부를 해서 좀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고, 요걸 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그거 있었습니다. 이게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온키 다운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엔터 키라는 거를 있었는데 이거를 입력하게 돼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뭐 로그인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이고. 왜 안? 한글 키보드 때문에. 네. 그냥 할게요. 그 네. 밑에 화면에 맨그 ABS 화면 밑에 가면은 상단 오른쪽에 좀 가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네, 그거 하면 공유됩니다. 뭐 보여드리자면 안 되나? 안녕 한번 키 눌러주시고. 네. 이렇게 원본 파일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 받았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해서 좀 찾다가 이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함수 이름은 네 이겁니다. 엔터키입니다. 그래서 이 엔터키 이름을 이거 가지고 좀 한참 헤맸거든요. 이거를 집어 넣으니까 작동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 적이 하나 있었고, 네 약간 뭐 좀 바꿔놓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만드신 분께서.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됐어요. 이거를 이해하는데 조금 뭐 시간이 걸렸다. 뭐 이거 이해하는데 하루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또 로그인해서 전체 AJAX 이런 것까지 다 이해하는 게 1시간, 하루 정도. 하나 더 네, 마이바티스로 돼 있던 걸 가져오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근데 프로젝트 전체는 이제 파이프를 존재하고 엔티티도 존재를 하니까 맞아요. JPA로 변환하려는 시도 같은 걸 해보셨나요? 그거를 못했어요, 사실. 시도는 네. 한번 하셨는데 실패하신 시도까지도 못 갔어요, 사실. 이걸 이해한 상태가 제가 얼마 안 됐어요. 프로젝트 발표하기 바로 직전이라서. 네, 그리고 이제 뭐 끝나고 나면 하겠죠, 제가. 네, 계속 틈날 때마다. 네. 그 아까 이거 지금 아까 보여줬던 엔티티 클래스는 뭐좀 멤버였어요. 엔티티 클래스는 멤버 인포라고 해서 제가 해놓은 건데, 이거가 이제 어디지? 네, 요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엔티티라고 지정을 하고 뭐 JPA로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방식이고, 이게 원래는 이제 마이바티스이기 때문에 쿼리문도 다 존재를 합니다. 이 형태 만드는 DB에 만드는 방식이. 그렇지만 이제 요거는 이제 서버에 이제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JPA 설정 따로 해놨는데, 이게 밸리데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크리에이트로 설정하게 되면은 이제 서버가 재실행될 때 요 지금 엔티티는 요 하나만 돼 있거든요. 요거 하나랑 지금 이제 아까 바로 전에 설명드린 보드리스트 요 두 개가 돼 있어서 요 두 개가 생성이 됩니다. 크리에이트로 바꾸고 서버를 재실행 시켰을 때 나는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로그인할 때 그 멤버는 엔티티 클래스의 멤버로 지금 작업되는 건가요? 회원 가입을 하거나 했을 때 그게 양쪽으로 다 움직입니다. 로그인 할 때는 마이바티스로 움직입니다. 로그인은 마이바티스. 네, 로그인은 마이바티스로 움직이고 회원 수정이나 삭제는 JPA로 움직입니다. 회원 생성도 JPA고. 네. 그러면 JPA를 그거를 전환을 해는 거네. 네, 한 걸 하는데 이제 뭐 편한 거는 몇 개 좀 어렵다 이거 로그인은 좀 어려가지고 이건 못했죠. 이거까지 시도를 못했죠. 일단 회원 가입은 되는 건데.
회원가입 되고요, JPay로. 그다음에 로그인은 마이바티스. 그러면 그래서- 로그인 빼고는 회원 가입 수당 삭제나 다 네. 제대로 다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거는 한 거예요. 아, 그거는 한 거고 네. 로그인부터는 새롭게 이제 JPay 버전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네. 회원 그, 가입했던 거죠. 네, 그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저는 궁금했던 질문이 아까 자바스크립트에서 아까 본인이 ID 체크라고 되어 있었던 변수 부분이 있었잖아요. 전역 변수. 네, 그 상단에 보면 ID 체크 0으로 상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디였죠? 공했을 때 언론 쪽에 ID 체크 1번으로 해서 이게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잠시만요. 우리 내려가 보시면 그 언론 부분에 로그인 성공이라고 되어 있어서 모임 성공. 거기 네네네. 네. 네, 맞아요. ID 체크 1. 그럼 추적 혹시 해보셨어요? 이거를 추적을 해보면 컨트롤러 쪽에는 ID 체크를 받아오는 거는 없었고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지금 파인드로 저거 ID 체크 한 번만 검색 한 번 해보시겠어요? 아, 네. 그럼 F로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그 컨트롤 H 하지 말고 그냥 컨트롤 F에서 이 페이지만. 컨트롤 F로는 여기 안에서는 없어요. 제가 있는 건 다 지웠습니다. 안 찍었어요? 네, 다 지우고 그 필요한 기능만 남겨둔 상태예요. 그럼 저것도 다 찍은 건 아니야? 지워도 되죠? 그럼 왜 남겼어요? 지우겠습니다. 이거. 아니, 아니, 지워도 상관없어요. 받아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게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최초에 이 프로젝트를 열 때 아시겠지만 뭐 엄청 많았거든요. 아마 거기서 썼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찾았다 이런 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가지고 저게 전역으로 있고 로그인하고 이제 1까지 변형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네. 이 변수를 딴데 쓰는 게 있는가 싶어서 한번 찍어봤는데 없어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이런 거 해보면 원본 파일 프로젝트에는 무조건 있을 겁니다. 이거. 아 그럼 한번 해보세요. 공본 있죠 지금? 네, 원본 더 있어요. 아 그럼 컨트롤 H 해가지고 저거 네, 한번 찍어. 서치 한번. 궁금하다. 네, 있네요. 이런 식으로. 뭐 2,500줄쯤에. 이게 이제 원본에 있는 조인, 조인이네. 네, 그렇긴 한데. 로그인도 있네. 볼까요? 이거는 그거 함수고. 이것도, 안 쓰는 것 같은데요. 네? 안 쓰는 것 같아요. 로그인해서 안 써요, 이거. 그래요? 네. 일단 어떻게 알겠어. 아 그냥 그 궁금해가지고 했고 네. 사실 설명 너무 잘해줘가지고. 아유. 했고 그리고 저기 제이슨 데이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AJS로 뿌리는 부분. 네. 저거 객체에 담아가지고 네. 저거 제가 수업 때 콘솔상에 한번 찍어준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자바스크립트는 키값 자체가 문자 스타일이 아니고 네. 제이슨은 네. 알겠지만 키값도 두 개가 문자이거든요. 아, 원래 네. 객체를 그러니까 어쨌든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객체잖아요. 그거 아, 우리가 선언할 때 네. 뭐 예를 뭐 오버전에 제이스라 치면은 뭐 바라고 한다 변수 시정하고 변하고 이거 중괄호 한 다음에 네. 이렇게 뭐 키값 밸류값 설정하잖아요. 네. 원래 자바스크립트 객체 선언할 때 키는 원래 그렇게 문자열이 아니에요. 아, 그냥 아예 그냥. 원래 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제이슨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제이슨은 타입이 어떠냐면 키값도 문자열이고 밸류값도 문자열이에요. 네. 근데 저기 이제 보면은 그 어디 가냐? 컨트롤러. 제이슨.스트링 파일이라고 해서 그 객체를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를 다 문자로 다 이걸 만들어 버려요. 그럼 그 아. 전체가 문자열이 된 거를 이제 제이슨 언더바 데이터라는 그 변수에 네. 담을 때 추론해서 이게 문자열인 것처럼 해서 담아 버려요. 그리고 그 문자열을 이제 서버 쪽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 하는 거예요. 네. 그거 나중에 이거 포스트맨으로 네. 테스트 할 때 네. 우리가 보통 그 HTTP 통신으로 이제 그거 리퀘스트 리스판스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바디 쪽에 해당 데이터를 이제 넘겨줄 때 네. 그때 제이슨으로 이제 나중에 테스트할 일이 많을 건데 그러면 아. 이제 저걸 이제 그 중괄호 해가지고 네. 그 안에다가 키값 밸류값 제이슨 형식할 때 네. 그 앞에 키가 문자로 하나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음. 우리가 매번 라이브러리 함수만 쓰다 보니까 네. 저거를 형태를 볼 일이 잘 없거든요. 맞아, 사실. 없어서 내가 네. 한번 수업 시간 콘솔로 가면 찍어서 한번 보여줬는데 기억 안 날 거예요. 아, 저, 안 끝날 네. 건데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한번 얘기하고 싶었고 네. 아니, 설명은 다 잘했어요. 엄청 잘해서 사실 계속 열심히 들었거든요. 너무 아, 잘해서 네. 그리고 청산 교수처럼 약간 이슈를 조금 나도 듣고 싶었거든요. 이슈. 네, 그게 그거는, 사실 네. 그게 조금 궁금했는데 뭐 일단 잘했어요. 너무 잘해서 그 이슈 나중에 적어주세요. 분명히 있을 건데. 정확하게 해서 이 기능은 제가 사실 손댄 거는 없어요. 아까 그거 하나 바꾼 거 말고는. 그래서 그냥 이해하는 거에 좀 초점 들여가지고 어렵다? 그거는 이해하는 데가 좀 어렵다. 그 부분이 있었고 다른 기능들을 만약에 질문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못 드려요. 만약에 이거 이외에 또 다른 기능이 있냐 그런 건 제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거든요. 사실 중요한 것만 제가 본 거라서 저는 중요한 게 제가 쓰는 기능만 집중을 해서 그것만 봤고 다른 기능은 진짜 아예 모른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는 거에 저는 좀 확실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엄청 정확하게 설명 잘해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 그 쉬었다가 지금 시작합시다. 다시. 그 만들어봤어요. 챗 GPT 한번 열어가지고 엄청 기똥차지 않나요? 그 심심한데 한 2분 남았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그 여기 보면은 최근에 제가 저도 작업하다가 구글링으로 보통 샘플 코드 찾거든요. 근데 그거 찾을 때 코드가 맞나 안 맞나도 그렇고 이거를 검색하고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구글링 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뚝딱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 챗 이제 GPT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유료 버전으로 있고 무료 버전 두 개로 나눠져 있던데 이게 $20인가 아무튼 월 구독료가 아무튼 있긴 있는데 이거 무료 버전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엄청 잘 되거든요. 이게 사실 저도 그거 작업하다가 최근에 좀 이용을 조금 했어요. 그 함수 부분이나 이런 인코딩 부분들 엄청 깔끔하게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해서 밥 먹을 때 한 번씩 이것도 되나 한 번씩 찍어 보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뭐 플리즈 메이크 뭐 예를 들어서 로그인 폼 이거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and 이쁘게 프리티입니까? 프리티 이렇게 대충 이렇게 칠게요. 대충 이렇게. 제가 한글이랑 영어 두 개 다 테스트 해봤는데 영어가 엄청 빠릅니다. 한글은 검색하고 나서 번역을 하면서 또 번역하는 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던데 영어라면 엄청 빨라요. 지금 이 코드 이렇게 짜주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엄청 빠르다는데 엄청 그렇게 안 빨라서 좀 약간 좀 당혹스러운데 자기 나름대로 보면은 폼은 이제 좀 대충 보이시죠? 이거 뭐 하는 건지 그죠? 요거 이제 이게 그거 텍스트랑 패스워드랑 그리고 이제 뭐 유저 받는 폼 부분이구나 하고 내가 이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CSS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걸 끌고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원하는 아까 뷰 부분을 뭐 이거를 뭐 앵귤러 스타일로 할 거냐 뭐 리액트 스타일로 할 거냐 아니면 vue.js 스타일로 할 거냐 해서 그것도 치잖아요. 그거에 맞게끔 딱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make 뭐 로그인 뭐 폼 뭐 예를 들어서 with 뭐 리액트 뭐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 뭐 and 뭐 pretty 이렇게 뭐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이제 리액트 버전으로 이제 JSX 버전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기똥차지 않아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뭐 만들 때 샘플 코드 얘기 제가